부채라고 하죠, 부채. 예. 빚지고 살지 말아야 된다. 빚지고 살면 뭐 좋은 거 없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 다시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진짜 빚이라는 게 무엇인지, 빚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한번 되새김질 하고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 이 지금 빚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잡아봤어요. 예. 혹시 지금 뭐 과도한 빚을 지고 있거나 갚지 못한 빚으로 인하여 마음이 혹시 괴로운 분이 계신가? 아, 그렇다면 또 이 방송을 더욱더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과거에 많은 빚을 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빚이라는 게 빚이라는 것의 이제 그 무거움을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예, 물론 다 해결은 했지만, 그 뒤로 저는 이제 그 경제적인, 그런 빚은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왔다 갔다 이제 그런 교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생에,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왜 지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를 한번 오늘 방송 주제 삼았는데, 빚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인간 이전에, 예, 우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 공간으로 다 차 있죠. 예. 모든 것이 그 공간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이 대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수증기라든지 질소나 산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좀 과학이 발달해서 다 그런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는데요.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에너지로. 그래서 이 대우주의 프로그램은 에너지의 그러니까 상호 교환, 상호 교환을 통해서 진화 성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응? 에너지가 그러니까 가득 차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가득 차는 게 우주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도 이렇게 좋아졌다가 그것이 무르익고 가득 차면 또 멀어지게 돼 있는 게 그게 우주의 이치이자 자연의 섭리예요. 그 섭리를 그냥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음. 근데 그 섭리를 모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자꾸 드는 거죠. 예. 내가 전체를 보고 있지 못하고 진리를 보고 있지 못하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에너지에 대한 근본 이해를 좀 돕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자체가. 예. 어, 그런데 이제 빚이라는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 빚이라는 것을 지고 태어났나요? 아니면 빚을 줄 수 있는 뭔가 갖고 태어났나요? 우린 태어날 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냥 발버둥 태어났죠. 그죠? 엄마 몸속에서. 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 몸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아빠 엄마의 피와 살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아빠 엄마의 피와 살은 자연으로부터 왔다. 자연에서 기운을 빌려와서 그 기운이 나를 만들었다. 아주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난 공짜로 받았다. 이 몸을. 그렇잖아요. 언제 이 몸 생긴 거에 대해서 지금 돈 지불하신 분 있어요? 자기 몸 태어난 거에 대해서 지금 지불하고 있고 지금도 이자 물고 있다. 이런 분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예? 아, 우린 대자연에다가 빚을 지고 있구나. 예?
그런데 자연은 우리한테 아무 대가도 바라지를 않아요. 달라고 하질 않아. 왜냐면 왜일까? 그건 자연의 질서가 그래요. 자연의 질서에서는 빚 졌다, 빚 안 졌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빚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가 않아요. 원래 이 자연의 섭리에서는 그냥 이렇게 주는 거지. 예. 그래서 빚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자, 인간 말고 부채를 지거나 주는 대상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인간 말고 개가 먹다가 자기 밥그릇 다른 개 빌려주면 다음에 가서 너, 야, 내 밥, 내 밥 먹었으니까 너 네 밥 좀 더 줘야 돼. 이자까지 쳐서 줘야 돼? 이렇게 하는 개 봤어요? 사자가, 누구 같은 거 잡아서 먹는데, 아프리카 초원에서. 잡아먹고 남기며 자기 남는 걸 갖다가 다른 동물에 와서 먹는데, 그거에 대놓고, 이자 내놔라. 어?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우주에, 지구의 자원을 저장해서 그것을 자산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주체는 인간밖에 없다. 고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인간이 욕심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주 자연에서는 그냥 그저 조건 없는 주고받음 그런 것만 있는 것이지 빚이라는 게 없다고요. 예. 그래서 경제라는 것도 경제학이 이제 그 누굽니까? 아담 스미스 형님이 이제 처음 만들었죠. 국부론. 우리 이제 대학 가면은 기본적으로 그 그분이 뭐 철학자인가요? 수학자인가요? 그거이자 경제학자이자 예.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겠는가?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경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사는 거 그 이유는 예. 스미스 형님이 국부론을 만들었기 때문은 아니냐. 지금 경제를 탓하려고 하거든. 우리 아담 형님을 좀 탓해라.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국부론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생산자 중심의 예, 생산자 중심의 이론이었다면은 나중에 이제 그 중심의 이론이 이제 깨지고 케인즈가 나와서 소비 중심의 경제학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케인즈 소비 중심의 그러니까 소비를 늘려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옛날에는 생산이 적었으니까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막 팔렸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만드는 게 많으니까 소비를 해야 이제 경제가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또 한계에 부딪혀가지고는 이제는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금융 완화 그 뭡니까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좀 경제를 또다시 강제로 양적 완화라는 건 제가 볼 땐 그래요. 경기가 죽었는데 경기가 죽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정부에서 돈을 무한정으로 막 찍어가지고는 민간에다 돈을 막 풀어. 그래가지고는 막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억지로 돌리는 격이에요. 얘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있고, 응? 어느 정도 그래야 되는데 억지로 강제로 지금 돌리고 있다. 모타로. 그리고 모타 기름 떨어지거나 수명 떨어지면 그것도 이제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 예. 하여튼 뭐 경제 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경제라는 개념은
뭔가를 주고받을 때 기부, 응? 기부죠. 기, 어, 예, 기부, 기부, 주고받음이죠. 주고받음. 예, give and take. 예. 조건 있는 주고받는 이런 조건을 우리는 이르러서 경제라고 한다. 예. 근데 이 경제라는 게 운명의 사슬의 이게 밑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운명의 사슬, 운명의 사슬에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경제, 이코노미, 이게 기가 막힌 떡밥으로 적용한다. 예, 어서 오세요. 예. 경제 그러니까 자체가 이런 운명의 사슬은 아니지만 막강한 경제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그 사슬이 아니지만 경제 개념에 관한 경제에 관한 그 욕망 있죠.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은 인간을 사슬과 그 사슬에 묶인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다. 그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늘 경제 지금 이렇게 외치는데 경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부채도 있죠. 당연히 물질적인 부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빚은 그러니까 물질 이게 빚인데 이게 물질적인 빚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적인 빚이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적인과 마음적인 빚이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물질적인 빚보다 그 마음의 빚이라는 게 사람한테는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빚이라는 게. 그 물질의 빚은 내가 사라져 버리면은 끝나. 어디 숨어버려도 끝나고 물질의 빚은 유한하다. 예. 그리고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탕감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 근데 마음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야. 마음의 빚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 마음의 빚을 지는 순간부터 나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인간만이 존재하는 그래서 이 빚이라는 게 인간의 삶이나 그 인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구속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빚을 지는 순간부터 구속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경제적인 빚이 아니라 마음적인 빚 또한 그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빚이 져 있으면은 사람이 그 자존감이라는 게 없어요. 응? 자신감이 떨어져. 자기가 계속 그런 게 자존감이 일단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빚져 있다 생각하면은 그게 그냥 습성이 돼가지고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빚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런 그 거짓된 마음을 자꾸 품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 빚진 문제가.
그냥 이 빚진 걸로 끝난 게 아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피해의식이 커서 그런 그 빚을 지게 되면 자기 방어적인 태도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응? 어떤 피해의식에 빠져서 이렇게 그런 것이 많고, 그 다음 비밀이 많아. 비밀이 많고 항상 인생에 대한 불만이 많고, 또 평상시에 늘 화가 나 있죠. 응? 빚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빚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기 때문에 화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난 나지. 내가 잘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죄진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가벼운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살게 되지만 마음에 빚을 지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 무거워진다. 그래서 그걸 자꾸 감추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작아지고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나는 이제 빚을 안 졌어요, 그러니 난 자유롭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도대체 마음의 빚이 뭔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빚을 지고 태어나요. 빚을. 예. 빚을 준 사람은 없는데 나는 빚을 지고 태어나. 예. 첫 번째는 자연한테 빚을 졌고, 두 번째는 부모한테 빚을 지게 됩니다. 이거는 원빚이라고 얘기해야 돼.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자연이 나한테 기본적으로 나를 만들어주는데 저기를 했고, 부모가 또 나를 만들고 키워주고 길러주는데 노력을 하셨다. 이 두 가지는 원빚이라고. 우리 뭐 그 아담과 이브에서 아담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뭐 신에게 원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냥 원빚은 있다. 원죄는 모르겠고 원빚은 있다. 사람이 원빚을 졌다. 그러나 부모님도 꼭 달라고는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자연도 달라고는 안 하고 나한테, 부모님도 달라고는 안 하지만 나는 빚을 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고 기르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빚을 준 겁니다. 이는 평생 갚아야 될 자기 마음의 빚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있는 건 바로 우리 부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겼던 간에. 예. 고로 이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부모에 대한 큰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큰 빚쟁이다.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빚을 안 갚는 사람이다. 빚을 지고도 난 빚진 적이 없다고 아주 뻔뻔하게, 뻔뻔하게. 우리 그런 사람 그렇죠? 빚 져놓고도 내가 언제 빌렸어? 언제 누가 주라 그랬어? 어머 웃기네 진짜. 이러면서 아주 뻔뻔스럽다. 예? 그래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내면이 늘 빚져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는 에고로 계속 그거를 빚을 진 적이 없다고 밀어낼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자기를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짐이 생겨요. 이 짐 같은 마음, 이게 왜 그럴까? 근데 빚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빚을 안 갚으니까. 나는 거짓말 칠 수 있어도 내 영혼한테는 거짓말 못 친단 말이에요. 내 그 양심에서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철님? 그래서 늘 무거운 그 보따리를 지고 다니는 사람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늘 무겁죠.
어떤 괴상한 말로 뭐 부모 탓을 하면서 그거를 뭐 나는 책임 없다고 이렇게 숨길 수도 있죠. 응?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내가 갚을 게 있느냐. 그런 좁아 터진 쏘갈머리로 무슨 세상을 살아간다고, 자기가 잘 살겠다고. 배운 망덕해도 입은 쓰지. 저는 유교적 관점에서 효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마음 한켠에서 숨겨놔도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언젠가는. 부모가 만약에 늙고 지금 힘이 약해졌다고 하면 빚을 갚기가 아주 좋은 기회죠. 그죠? 음, 그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늙은 부모를 외면하고 버리고 또 나이 먹었어도 나이 40, 50, 60이 먹었어도 자기 부모 재산 있으면 그거나 바라고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혹시 그런 사람은 여기 없으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건 간사한 뭐 자칼이나 여우 이런 짐승과도 같은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당당하지 못해서 그랬어. 어? 두더지처럼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부모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기 자신의 그 머릿속에 고장난 계산기 이런 걸 버리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빚을 청산을 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인생을 내가 잘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그 참치, 제가 참치를 좋아해서 참치집 가서 이제 혼자 참치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는데 그 주방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혼자 갔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방장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내가 이제 뭐 나 뭐 저 골치 아픈 문제 인생 상담 나 전문가라고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러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 지금 집에 안 간 지가 한참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이제 연락 끊고 산 지가. 뭐 이유는 묻지 않았죠.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자기 부모를 안 보고 사는 그 주방장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뭔가 섭섭했겠지. 내가 간절하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때 부모가 나 거절을 했겠지. 그래서 내가 삐졌겠지. 어린 마음에 삐질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50이 되도록 50이 넘도록 계속 삐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지. 이제는 부모님 이제 많이 연로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연락을 끊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명절이라도 죽으면 얼마나 울라고 당신이 지금 우리 주방장님 그렇게 하시냐. 다 그거 부질없는 짓이니까 그냥 가서 뵙고 인사를 드려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지 계속.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그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자기가 자존감이 없고 자꾸 마음에 짐이 있으면 자기 바깥의 일도 안 돼요. 그래서 당장 빚을 갚아라. 그리고 대신 자유를 얻어라. 그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한테 이제 진 빚, 우리는 그 빚밖에 없습니다. 그 빚. 태어날 때 이제 갖고 태어난 빚은 그 빚밖에 없어요. 자연한테 지는 빚. 근데 자연은 우리한테 달라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면은 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인간적인 빚은 부모님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뭔가를 기대를 하고, 어떤 것에 의존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마음의 빚쟁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고 뺏어내려는 마음은 그 마음의 빚이 자꾸 쌓이기 마련입니다. 예. 빚이 생긴 사람은 빚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기가 누군가한테 계속 얻어먹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 내가 부자연스럽거든 그 빚은 갚아야 내가 당당해지고 그 사람 앞에서 자연스러워진다. 상대가 제공하는 식사를 먹던, 상대에게 늘 따뜻한 말로 배려를 받던, 상대가 늘 나를 보면 웃어주고 미소를 지어준 사람이건, 내가 그걸 받았다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마음의 빚이 쌓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좀 갚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갚으려고 하는 자기 마음의 그 본성을 저버리고 자기 에고로서 갚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음이 자꾸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내가 타인들에게 받았던, 그것으로부터 느꼈던, 그것으로부터 풍요로웠던,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값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빚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내 주변에 만난 사람이나 상황을 어떻게 누릴까,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를 만나서 내가 얻은 기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누구를 만나서 기뻤어, 그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그냥 어리석어서 그저 그냥 누리기만 한다고 하면 상대에게 큰 빚을 쌓게 되는 것이고, 우주는 공평무사하기 때문에 끝없이 한쪽에 이렇게, 한쪽은 빚을 주는 사람이고 한쪽은 빚만 지는 사람, 이게 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늘 이렇게 자기가 좀 베풀려고 하는 사람보다 인색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은 이제 그만하고 싶잖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자연은 다 그렇게 움직인다. 결국 사람한테 빚쟁이가 되는 사람들은, 마음의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외롭다, 외톨이가 된다. 그 외톨이인 사람은 혼자 있어서 인생이 슬픈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남들한테 얘기하기 힘든 나름대로의 죄책감이나 쪽팔림, 이런 것들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창피하니까 자꾸 자기를 과장되게 포장한다고. 밥도 안 사주면서
노력도 안 해주면서 베풀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오라고 굳이 자기가 떠들고 다닌단 말이지. 도둑 제발 절린단 말이 있죠. 내가 얼마나 인심이 좋은 사람인지 아냐고 이렇게 이제 떠들죠. 아, 그러면은 도둑이 제발 저렸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마음이 당당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감춰야 하고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에 또 한 번 거짓말하면은 거기에 또 그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또 거짓을 하고. 그러니까 잠시 잠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죠. 응? 잠깐, 그러니까 남들한테 또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이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큰 것을 얻을 수는 없는 사람이다. 특히나 이런 사주명리학이나 자연철학, 도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진실하지 않다면 사람이 큰 도를 얻기는 이미 글렀다. 자기한테 진실해야 남한테도 진실한 법인데, 자기는 진실하고 싶어도 자기가 자기의 진실을 만약에 까게 되면 자기가 너무 쪼잔하고 너무 추접스럽고 너무 째째한 사람이라서 감히 진실할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평생 그것을 감추고 포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당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자식이 있으면 또는 누군가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 그것을 자기가 그 존재들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리는 것은 누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에게 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안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의 빚을 지고 살게 되는 거죠. 어떤 여자가 와서 나한테 촥 뗐는데 내가 매몰차게 그 여자를 탁 저기 하고 떠났어. 어떤 이유로. 어느 날 처음에는 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아닌 것 같아. 다른 여자가 더 좋아 보여. 그래서 그냥 탁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러 가면 다른 여자 조강지쳐 버리고 나가서 잘 사는 놈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왜 그럴까? 마음의 빚이 있어서.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떳떳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떳떳해야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 이 계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계산기를 돌린단 말이죠.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부모님이 아프면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모든 병간호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큰 병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큰 돈 들어갈 생각부터 하고 벌써 돈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내가 많이 봐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더 급하다 그러잖아요. 암 걸린 사람보다. 자, 마음의 빚이라는 그렇고 이제 현실적인 빚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세 번째,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빌려 썼다. 누군가에게 빌렸다. 그럼 당연히 빨리 갚아야겠죠. 빚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살다 보니,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전쟁 나가지고 진짜 먹고 살기 없고 절박해가지고
빌린 빚은 드물 거예요, 요즘 시대. 옛날엔 진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밥값, 식비 없어서 그거 빌리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요즘은 그래서 빚지지 않아요. 요즘은 대부분은 더 좋은 걸 사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투자하다가 이렇게 빚을 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요즘. 그래서 10원 있으면 그냥 10원 쓰고 100원 있으면 100원 쓰면 빚은 안 생깁니다. 절대로. 근데 10원 있는 사람이 100원을 쓰려고 하니까, 10원 있는 사람이 100원에 뭔가 그 경제 레버리지를 발휘하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90원어치 빚이다. 빚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생활비다, 뭐 사업하다가, 투자하다가. 근데 이 진짜 이 그 마음의 빚만큼이나 물질적인 빚은 자기 스스로가 노예가 되겠다고 지금 자청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예. 스스로 그러니까 족쇄를 차고 불구덩이로 이제 감옥, 어? 어, 빨간 벽돌집 감옥으로 지금, 어? 햇빛 한 줄기 들어오는 창살로 들어가는 것 같다. 금융기관의 노예가 되고 국가 또는 국가, 하여튼 누군가, 예, 노예를 자청하는 짓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돈을 하나도 평생 빌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건 금융 상식에 어긋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어? 돈을 하나도 빌리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죠.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어? 보통 이제 보통 금융 레버리지라고 하죠. 금융 레버리지 또는 뭐 신용도, 신용 한도, 뭐 카드 한도, 뭐 이런 거 다 일종의 레버리지죠. 근데 그 레버리지라는 것들을 그 금융기관에서 정해준 게, 또는 법으로 정해진 게 자기 레버리지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노예 안 될라 그러면, 예? 이건 착각인 거예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 돈을 남한테 빌리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때,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내가 매몰되거나 묶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자기 레버리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능력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자기가 레버리지 그러면은 이게 곧 자기가 능력이라고 생각해. 야, 돈 빌리는 것도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고 자기 능력이 곧 레버리지죠. 자, 내 능력은 지금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은행에서 5천만 원 한도를 준다고 그걸 갖다 써. 그게 자기 능력인가? 몇 번 그러다가 한 번 빵꾸 나면은 다 작살 나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하잖아. 내가 예를 들면 한 100억이, 내가 한 10억 있는데, 거기서 그냥 뭐, 금융을 활용한다고 내가 한 2, 3억 대출을 받아서 내가 돌렸어. 그러면 언제든지 그게 만약에 묶인다든지, 내가 그거를 잠깐 샀다가, 돈 빌려서 샀다가,
뭐 이렇게 팔면은 그냥 바로 갚아버리려고 그랬는데 안 팔려. 갑자기 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랬을 때 자기 돈으로 그거를 탁 해결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 레버리지라. 응? 근데 그거를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 한도, 카드 빚을 진다는 거. 카드는 자기가 쓰는 거지. 예, 쓰는 건데 그거 쓰면은 무슨 뭐 저기도 모이고 그러잖아요. 마일리지도 모이고. 그래서 잘 쓰면 좋아. 그런데 카드사에서 한도를 이제 늘려가지고는 저희가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비용이 월급을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카드비가 1000만 원씩 나오면 한도는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 될 수 있죠. 카드 한도는. 그럼 그게 자기 레버리지냐고. 빚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잘못된 금융지식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금융기관에 또는 어떤 그 채권자의 노예다.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빚을 안 지고 살아야 사람이 일단 그 마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 또 혹시 빚을 활용하고 운영해서 산다고 하면은 자기 레버리지에 맞춰서 그 돈을 빌리고 살아야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거죠. 이거 터지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하는 게 그게 자기 능력이요? 레버리지요? 돈 뭐 1억 있는 사람이 지금 6억짜리 집을 먹으려고 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요행이 옛날에는 집값이 팍팍 올라가지고 어? 집을 사기만 하면 무조건 돈 버는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나버렸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죠. 하여튼 이제 가급적이면 그래서 자기 가진 능력 한도 내에서 쓰고 살면 남의 노예로 살지는 않아요. 금융기관의 노예로. 예. 하여튼 그렇고 네 번째 빚을 이제 졌어. 근데 이제 빚을 떼먹는 경우도 있죠. 떼먹어 보신 경험 있나요? 여하튼 빚이라는 걸 아까 마음의 빚도 그렇고 뭐 형제나 부모, 친척, 친구 이런 관계에서 떼먹기 제일 좋죠. 떼먹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자기가 떼먹어 버렸다. 그러면 평생 자기 감정에 멍해를 씌우는 길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가장. 그러니까 그 빌려준 당사자는 포기했을 수 있어요. 빌려준 당사자는 에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포기했을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은 정작 그 멍해로부터 자유롭기가 참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걸로 생긴 돈 가지고 담장을 높이 쌓고 어? 경호를 두고 이렇게 살아야 돼. 남의 돈 떼먹고 잘 되는 거 못 봤다는 말이 있듯이 우주는 그 공평무사해서 무엇을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서 그에 상한 대가를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예. 겨울이 춥다 그러면 겨울이 따뜻하다 그러면 따뜻하게 우리가 겨울 지낸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 겨울이 춥다고 하면 겨울이 추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좀 고생스럽고 번거롭다요. 그 길을 비켜서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대가를 치른다. 자, 밤에 잠을 안 자면 어떤 대가를 치러요?
밤에 잠을 안 자면 다음날 피곤한 대가를 치른다. 어? 항상 그거에 상응하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내 삶이 공평해지기 때문이죠. 우주는 공평하단 말이죠. 그 사람이 잘 되고 안 된 거의 기준이 아니에요. 공평한가 아닌가. 일을 투자했으면 저쪽에서 일이 나와줘야 되는 게 우주에 일이 더 되지. 뭐 1.5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그게 우주에서는 공평하다고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에게, 그 다음에 자기 현재 살고 있는 가족에게, 그죠? 가족에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만나는 친구, 그 다음에 인간관계, 예? 옆집 뭐 이웃,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빚을 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에 관한 자연스러운 어떤 그 의무감이나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역할과 부여를 해소하지 않고 지나갔을 때는 그것이 다 전부 빚으로 쌓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자꾸 복잡해지면 내가 치러야 되는 의무와 역할이 너무너무 이제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자꾸 바쁘죠. 삶의 무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이치를 아는 분들은 인연을 단촐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인연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받는 인연이 아닌 주는 인연으로서 이제 그 인연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나는 아무런 짐을 안 주고 안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은 저 사람한테 뭐 얻을 거 없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자기는 맨날 빚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6번째, 내가 이제 빚을 진 적도 없고 나는 빚을 준 것밖에 없다. 예? 그런 사람 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더라. 어,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늙어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자연의 이치는 그래요. 빚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응? 원칙적으로 보면 빚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들었죠. 예,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빌려줬잖아요. 빌려주면은 그거는 자연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태양이 빛을 비쳤다고 지금 태양세를 내라고 한 적도 없고, 물이 땅속에서 지하수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거를 먹고 마셔서 피와 살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그 값을 내라고 한 적이 없듯이 우린 다 그걸 공짜로 누렸잖아요. 공기를 맡으면서 그 공짜잖아요, 다. 에? 얻으면서 그거를 통해서 나는 어떤 능력을 쌓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재산을 축적해서 형성된 건데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아 놓고 어, 남들에게 진 것은 내가 이제 돈을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빌려달래. 근데 내 돈을 빌려줬어. 근데 빌려줄 때는 생통 모르는 사람을, 은행도 아니고 내가
생통 모르는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주기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친구라도 되든가 형제라도 되든가 뭐라도 돼야 돼. 근데 빌려주면 어때요, 기분이? 빌려주면 기분이 좋죠. 응? 내가 좀 도와준 것 같고. 예, 어서 오세요. 사실 그걸로써 퉁이 쳐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행이 그 사람이 그 돈을 원금을 갚아주면 고마운 거고, 안 갚아줘도 그것은 내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에게 만약에 빌려줄 이유가 없는 사람 같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과거에 그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세월이 있었다든가, 그가 나 힘들 때 같이 함께 있어줬다든가, 동네 친구하고 싸울 때 내 편이 되어줬다든가, 그런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갚을지 못 갚을지도 모르는데 돈을 빌려줬다 이거지.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돈 안 갚는다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도 이제 이건 분명히 안 갚아도 된다는 전제하에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건데, 그 이상으로 빌려줬다고 하면은 그건 일부 나의 실수인 거고, 그거를 갚아주면 고마운데 갚아라 할 수는 있는데 뭐 안 갚는다고 그걸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우리가 뭐 법적으로는 착오가 아닐 수 있지만 우주 자연의 이치로 바라본다면 그거는 약간의 착오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당초 빌려주질 말든가. 그러니까 빌려줄 이유가 있어서 빌려줬으니까 혹시 못 갚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다시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진 빚을 거기다 갚은 것과 같으니까 그냥 그건 그것대로 놔두고 잊어버리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렇게 이제 대자연의 이치와 결을 좀 맞춰야 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이제 무한 확장되고 큰 우주가 이제 자기한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좀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뭐 작은 것 가지고 자꾸 시비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인생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작은 내 그냥 이렇게 영역에서 내 몸에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의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다, 자연은. 그래서 그걸 잘 지키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할 때 약간 내가 마이너스 되게 살면은 이 사람은 마이너스를 얻는 대신 기브가 아니라 테이크를 많이 한 거죠. 테이크. 주기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롭다. 근데 give 머니, 우리 쇼미더 머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가 많은 사람일수록 빚이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마음의 빚이 커서 삶이 늘 무겁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경제적인 빚이든 마음의 빚이든 그 빚은 원칙적으로는 없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은 빚은 안 지고 사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빚을 주지 말고 빚을 내어줘라. 그러면 그대에게 자유가 있나니. 그런 생각입니다.